노조 관련된 부분들의 리스크가 대기업에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나? 하루라도 빨리 로봇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부분들이 6월 달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가 현실화되면요. 가장 연계돼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바로 넘어간다 봅니다. 지배구조 개편으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충분히 또 확실한 종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민수의 경제토크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자동차 전략 세우겠습니다. 현대차가 결국 현대차 사실 로봇입니다. 그죠? 네. 로봇 모멘텀이 있으니까 또 급락하기 전에 쫙 당기다가 시장이 급락하니까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네. 그죠? 네. 네. 포커스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이게 로봇 이야기,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기 이런 거 나와야 이제 사실은 주목을 맞습니다. 받는 겁니다. 네. 그죠? 현대차 주가가 뭐 한 50만 원대, 60만 원대 이 정도면 사실 PER 9배, 10배 정도 되니까요. 네. 글로벌 지금 내연기관차 자동차로 보면 절대 싼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가장 높은 밸류를 받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뭐 4배, 5배 이렇게 받던 시기와는 다르고 주가가 이미 5, 60만 원대 정도면 한 10배 언저리는 왔다. 그러면은 뭐 내연기관으로서의 현대차는 적정 뭐 주가까지 온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어서 여기서 한 단계 레벨이 되려면 결국 이제 로봇이 붙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뭐 겪고는 있지만 뭐 삼성전자 노조나 이런 이슈들도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게 조선업종까지 얼마 전에 좀 불똥이 튀었죠. ST 현대중공업도 영업이익의 30%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각 기업들마다 특히 대형사들마다 대부분 다 이런 뭐 영업이익 대비 얼마를 이렇게 좀 요구하는 노조 쟁의 행태가 이제 조금은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뭐 노동쟁의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방송에서 그게 맞다 틀리다 논하는 것은 좀 어렵고 다만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그런 쟁의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다 보면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로봇으로 빨리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노조 관련된 부분들의 리스크가 대기업에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나? 하루라도 빨리 로봇으로 이 제조전환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전환에 대한 어떤 니즈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이 주식적인 관점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쪽의 부분들을 좀 좋게 빨리 좀 더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푸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그 관점에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부분들이 6월 달에 IPO 등과 관련해서 이제 그 미국의 뭐 소프트뱅크, 그죠? 일본의 소프트뱅크 관련된 풋옵션 행사 여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6월 달에 그게 오는데 뭐 소프트뱅크가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번에 IPO를 니네가 이 시점까지 못했으니까 내 주식을 사가라라고 하는 풋옵션을 행사할 것인가 보면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이잖아요. 당분간 지금 최근에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좀 더 기다린 쪽으로 가겠죠. 다만 IPO 관련된 뭔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 달라고 할 가능성도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풋옵션 행사 자체보다는 좀 더 강화된 뭔가의 계약서가 오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최근에 피규어 AI가 약 50조 원 정도 밸류로 시리즈 C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투자를 받으면서 빅테크들이 지금 2개 정도가 거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아마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지분 관련해서 소프트뱅크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뭔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에 관련된 지분 구조에 엔비디아나 알파벳과 같은 회사가 좀 끼어들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장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네, 조심스러운 추정이 있습니다. IPO 앞두고 좀 더 열어놓을 수 있고요. 시리즈 관련된 투자 그리고 오늘 기아 사장단 쪽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시점은 2028년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좀 전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좀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우리가 상장하자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이번 6월에 변화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7, 8월 정도 늦어도 7, 8월 정도면 이제 테슬라가 옵티머스 관련된 부분 대량 양산에 대한 부분들을 공식화할 수 있는 기간들이 빠르면 6, 7월 좀 늦으면 7, 8월 정도인데 그것도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정상적으로 대량 양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확인된다는 시점이 그 정도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 피규어 AI 관련 쪽에서 이제 로봇을 가지고 제조 라인에서 30몇 시간 정도 돌아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연속적으로 비춰주고 있잖아요. 라이브로. 그러다 보니까 제조 라인에서 로봇이 막 이렇게 일을 계속 30몇 시간 하고 있는데 인간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어떠냐 비교가 되니까 로봇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지금 생산성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는 30몇 시간 돌리는데 사람이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거하고 해봤을 때는 훨씬 더 좀 효율성에서 로봇이 좀 더 나은 게 수치적으로 나온다. 이게 이제 지금 라이브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아마 좀 당겨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 이게 되네? 이게 되다 보니까 로봇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이제 현대차나 모비스가 그런 관점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리 문제 시장에 일단 단기적인 조정 문제이다 보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현대차나 모비스 좀 빠지는 국면이 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6월, 7월, 8월 정도 가면 로봇과 관련된 내러티브가 강화되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 좀 비중 확대라든지 신규 유입도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그 그리고 있는 그림들, 빅픽처들을 사실 하나씩 네. 이제 둘씩 완성해가는 그런 그죠? 네. 포석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한 로봇의 학습, 그죠? 현장 투입,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면 현대차가 그리는 빅픽처는 뭘까요? 자동차 회사를 뛰어넘어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실제 로봇 회사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오늘 메리츠증권에서도 현대차 목표 주가를 9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가 가장 효율적인 물리적 현실 세계의 데이터 수집 도구로서 자동차가 쓰일 것이다. 뭐 자율주행으로 가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뭘로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타고 다니는 어떤 수단인가 아니면은 이게 조그만 스마트폰이 오히려 대형화되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될 것인가. 이제 자동차가 스마트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어떤 스마트폰에. 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2028년도부터 약 5년간 700만 대 정도의 데이터 수집 가능 자동차를 배포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테슬라와 일부 중국 브랜드를 빼면 이 같은 대규모 플릿 운영이 가능한 업체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견줄 수 있는 한국의 자동차, 현대차 그룹이 있다는 거고요. 월드 모델 개발을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 구글과의 협력이 이미 시작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9년도부터는 데이터 센터 가동, 그다음에 아트리아 AI 탑재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월드 모델 AI도 아마 현대차 그룹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서는 순수한 어떤 내연기관의 자동차라서 볼 게 아니라 현재 개발자로서, 그게 테슬라가 원래 개발자였고, 그다음에 지능 제공자, 이게 뭐 중국 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능 개발자, 이게 니오나 리오토 이런 데서도 샤오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공급자가 이제 화웨이나 메르세데스 벤츠, 비아드가 있고, 그다음에 레거시 이런 것도 쭉쭉 개발자로 올라가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 관련된 28년 추정치도 물론 자동차도 일정 부분 잘 팔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데이터 어떤 그런 추론에 관련된 부분에 데이터 수집 도구로서 그리고 로봇 관련된 현실화된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로서 탈바꿈된다면 멀티플 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네. 볼 수 있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라고 적고 현대차라고 읽는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죠? 네네. 자동차 얘기하면서 자동차를 현대차가 좋을까요? 기아가 좋을까요? KG 모빌리티를 사야 될까? 이런 네네네.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죠? 네. 결국 이제 로보틱스와 새로운 뉴 현대차의 그림들인데, 그럼 다시 한번 현대차를 포함해서 그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급등해서 했던 모비스, 오토에버, 글로비스, 그죠? 뭐 네. 이런 그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종목 이야기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뭐 저는 기본적으로 뭐 현대차는 좋게 보고요. 네. 현대차가 로봇 산업의 중심이니까 일단 좋게 보는데 사실 탑픽은 모비스 같아요.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가 현실화되면요. 가장 연계돼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바로 넘어간다 봅니다. 뭐 물론 이제 그게 로봇의 모멘텀도 될 수 있지만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결국 지배구조 개편으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이제 한 23%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 가운데 IPO를 하면서 일부 수익화하면 6조 원 이상의 손에 쥘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형성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6조 원 정도면 수천억의 세금을 내고 본인이 필요한 지분 취득까지 가능한 금액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지배구조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다 보거든요. 그럼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역시 현대 모비스이고요. 또 로봇 산업에서 지금은 전체 로봇을 만드는데 50%의 비용이 액추에이터예요. 그러면 로봇의 50% 비용이 액추에이터인데 현대차 그룹의 그 로봇을 만드는 80%를 현대 모비스가 액추에이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상대적으로 2030년까지 가면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은 모비스가 늘 거다. 근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어서 로봇 산업과 함께 지배구조
개편까지 간다면 현대차도 좋겠지만 모비스가 중심선상에 서 있고요. 뭐 오토에버는 좀 밸류 문제도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금 작은 종목이라 그런지 변동성 왔다 갔다 좀 맞아요. 큽니다. 그래서 수익률 면에서는 좀 어떤 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좀 더 명확하고 안정적인 면을 본다면 충분히 모비스도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확실한 종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 이야기, 현대차 이야기, 투자 전략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